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7번에 보시면 발생가스량 계산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발생가스량을 계산한다고 나와 있으면 당연히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나 이론 문제가 있을 때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골고루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필기에서 계산하는 문제에서 기초를 다져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기 때문이죠. 실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가 비중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계산하는 문제도 같이 여러분 해주시고,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공식에 대입되는 경우 아니면 단위를 환산하는 경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오히려 이론 문제보다는 더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유기물의 현기성분해 반응식이에요. 자, 우리가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코스,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은 CHO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유기물은 CHONS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기성분해 반응식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한 유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식을 쉽게 세울 수 있겠지만, 복잡한 유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식 자체를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식 자체를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계수를 우리가 맞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계수를 맞추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유기물이 CHONS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썩게 만들려고 하면, 현기성 분해를 시키려고 하면 마른 상태에서는 잘 안 썩죠. 그래서 수분을 넣어줘요. H2O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C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로 나오느냐? CO2. H라는 물질은 H2S. 그리고 C하고 H가 만나게 되면, 자,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C하고 H가 만나게 되면 CH4.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S가 만나게 되면 H2S. 자, 그리고 N은 NH3. 현기성분해 반응식을 세우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계수가 있을 거잖아요. 계수. 이 계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H2O에 해당하는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 플러스 3D 플러스 2E 나누기 4로 계산하시면 돼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CH4에 해당하는 계수는, CH4는 이렇게 되죠. 4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E 나누기 8. 자, 그리고 CO2에 해당하는 계수는 4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플러스 3D 플러스 2E 나누기 8. 자, 그리고 NH3에 해당하는 계수는 D입니다. 그리고 H2S에 해당하는 계수는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가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현기성 처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기성 처리의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연료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연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CH4.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CH4의 계수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유기물이 분해가 됐을 때 발생되는 CO2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CH4에 해당하는 계수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했을 때 H2O, 화살표 왼쪽에 있는 H2O 같은 경우에서는 4로 나눠주는 반면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CO2와 CH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8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4A, 그리고 B, EC, 3D, EE는 동일해요. 모든 계수 만드는 식에서. 단지 더하기와 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값을 적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할 것이냐 마이너스를 할 것이냐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스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는데 여기서 그러면 A, B, C, D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A, B, C, D라는 것은 탄소의 개수가 있겠죠? 이 값이 A예요. 수소의 개수가 B고 O의 개수가 C고 N의 개수가 D고 S의 개수가 E가 되는 거죠. E.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라는 것은 각각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탄소의 개수가 A.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A, 수소의 개수가 B, O의 개수가 C, N의 개수가 D, S의 개수가 E. 그래서 A, B, C, D, E가 의미하는 것은 유기물에 있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기성분해 반응식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고형 폐기물의 처리 시에 1kg의 포도당 성분에 폐기물이 형기성분해를 한다면 이론적인 메탄가스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지금 포도당 같은 경우에서는 CHO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형기성분해 반응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형기성분해 반응식은 C, H, O, N, S 또는 N까지 나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포도당에 해당하는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하거든요. 자, 글루코스가 C가 6개고 H가 12개고 O가 6개예요. 그러면 호기성분해와 형기성분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분해. 그럼 C가 6개고 H가 12개고 O가 6개인데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발생되는 물질은 탄소하고 O하고 결합하면 CO2, H와 O하고 결합하면 H2O가 발생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출 때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6.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이건 H2니까 2분의 11을 하면 6이 되는 거죠. 자, 화살표 오른쪽 역으로 이제 산소를 계산합니다. 2개짜리가 6개, 12개. 1개짜리가 6개, 6개, 18개예요. 그럼 18개의 산소를 O2 앞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유기물에 있는 산소를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개수를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얘들을 먼저 줘요. 그럼 6개를 줬어. 6개를 주면 O2 앞에는 몇 개가 오죠? 12개. O2니까 2분의 12는 6. 그래서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호기성분해 반응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형기성분해 반응식은 형기성분해는 C가 6개고 H가 12개고 O가 6개예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C하고 O하고 만나면 CO2, C하고 H가 만나면 CH4가 나와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자, 우리가 정상적인 형기성 단계가 되게 되면 발생되는 가스를 조사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지금 형기성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를 그때 조사하는 가스가 CO2와 CH4예요. 그래서 형기성 초기에는 CH4에 비해서 메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라는 CO2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형기성 단계가 안정화가 되게 되면 CO2에 비해서 CH4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안정화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CH4가 55%, 그리고 CO2가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량으로 보면 55%나 45%는 거의 동일한 값이 되는 거죠. 굳이 비교하자면 CH4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탄소가 6개 있는 것을 반반씩 나눠줘요. 그래서 3개, 3개 이렇게 나눠줘서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서는 분해 반응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성 분해 반응식, 형기성 분해 반응식 두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메탄은 가스란 말이에요. 가스. 그래서 지금처럼 최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리터라는 게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으로 계산을 해. 질량으로 계산하며 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응식에서는 숫자가 있잖아요. 기체 앞에. 그걸 개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하게 되면 질량이 돼요. 자, 그리고 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최적은 S미터의 삼성 또는 N미터의 삼성으로 표기하면 개수 곱하기 최적은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22.4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22.4 S미터의 삼성 또는 N미터의 삼성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최적의 단위가 미터의 삼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리터로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을 적으면 되고 미터의 삼성 대신에 리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램과 리터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같은 단위는 아니고. 그래서 킬로그램을 쓸 때는 미터의 삼성 단위를 써야 되고 최적은 그램을 쓸 때는 리터라는 최적의 단위를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반응식에서 지금 포도당은 1kg의 포도당이야. 1kg은 질량이죠. 그래서 포도당은 분자량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발생되는 메탄은 리터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탄은 최적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자량을 조사해 볼게요.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 6개, 수소의 원자량 1짜리가 12개, 산소의 원자량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에요. 그래서 g으로 나타내니까 여기서 리터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리터에 해당하는 질량 단위가 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80g이라고 쓰시면 돼요. 180g일 때 메탄은 3개니까 3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에서 최적은 22.4 단위를 리터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 1kg. 1kg은 얼마죠? 1000g. 1000g일 때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얼마의 값이 되느냐면 373.33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기본적인 내용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탄가스의 발생량. 그러면 우리가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전체 가스가 발생을 해요. 전체 가스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미경 처리에서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뭐냐면 메탄가스, CH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발생하는데 지금은 분뇨를 분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뇨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 분뇨 중에서 분뇨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수분과 고형물. 그래서 메탄이 발생하려고 하면 분뇨량 중에서 고형물은 또다시 두 가지가 있죠. 분해가 되는 유기물과 분해가 되지 않는 무기물. 그래서 고형물 중에 유기물.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제 분해가 되니까 분해가 됐다는 소리는 가스가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유기물 중에서 가스 중에서 메탄가스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래서 발생되는 유기물 중에 발생되는 메탄가스량을 곱해주는 거죠. 굳이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자, 그럼 문제 8번을 한번 볼게요. 어느 도시의 분뇨 농도가 TS라는 것은 고형물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고형물의 농도가 6%이고 TS의 65%가 VS라는 게 우리가 휘발성 고형물 또는 유기물, 다시 말해서 분해될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휘발성 고형물, VS라는 게 휘발성 고형물 또는 유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야지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10m의 삼성은 발생되는 메탄 가스의 양을 계산하시오. 비중은 1.0으로 가정하고 분뇨 VS 유기물 1kg당 메탄은 0.4m의 삼성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많이 하느냐면 단위를 바꿀 때 씁니다.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시켰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비중을 사용했을 때 비중의 단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중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위는 그램 퍼 센치의 삼성, 그리고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cc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킬로그램 퍼 리터, 그리고 톤 퍼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단위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두 개예요. 톤 퍼 미터의 삼성이나 그램 퍼 센치의 삼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용해야 되는 단위는 자, 비중이라는 그램 퍼 센치의 삼성이나 톤 퍼 미터의 삼성을 어떤 단위로 바꾸느냐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꿨었어요. 그럼 얼마로 곱하면 되느냐? 톤이 킬로그램이 됐을 때 10의 삼성 차이 나죠. 곱하기 10의 삼성을 하시면 돼요. 이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곱하고 기본적으로 비중의 단위는 두 가지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모든 가스는 우리가 연료량이 있어야, 우리가 폐기물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폐기물은 뭐냐면 분뇨예요, 분뇨. 자, 따라서 분뇨가 얼마냐 하면 10m의 삼성입니다. 따라서 분뇨 10m의 삼성에서 발생되는 가스량을 찾아내는데 지금 여러분들 10m의 삼성이라는 것을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 하면 톤으로 바꿔줄 거예요. 아니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뇨 중에서 유기물 1kg당 메탄의 가스 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지금 10m의 삼성인데 지금 비중의 단위가 뭐가 있어요? 여기 미터의 삼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톤 퍼 미터의 삼성이라는 비중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10m의 삼성에 1.0 비중 1.0이니까 1.0 톤 퍼 미터의 삼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중의 단위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 동일한 단위가 있는 비중의 단위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 톤이 나오겠죠. 그래서 10톤이라는 분뇨량이 나와요. 그럼 10톤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의 삼성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뇨량을 먼저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에요. 따라서 10m의 삼성은 10 곱하기 10의 삼성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중의 사용 용도를 모르면 이 내용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수업이 진행되면서 계산하는 문제와 단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날 쯤 되면 기초적인 내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뇨 중에서 고효물의 농도가 몇 퍼센트냐면 6%. 자, 6%는 6 나누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0.06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VS라는 휘발성 고효물, 다시 말해서 유기물은 고효물 중에서 65%예요. 65%는 0.6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기물, 분뇨 중에 있는 유기물 1kg당 발생되는 메탄은 0.4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56m의 삼성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걸 다 곱하면 돼요. 다 곱하면 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분뇨 10m의 삼성이라는 값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밀도나 비중이라는 단서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비중이나 밀도가 주어졌는데 단위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D번에 보시게 되면 CH의 발생량을 kcal per hour 열량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CH4가 발생하려고 하면 폐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폐기물은 분뇨량입니다. 자, 분뇨량, 그리고 시간당 가동시간이, 하루당 가동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메탄의 발열량. 자, 이런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이 문제는 훨씬 빠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분뇨를 현미성 소화 처리했을 때, 자, 현미성 소화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섞여서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현미성 소화 처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부피는 분뇨 투입량이 몇 배가 되느냐 하면 8배입니다. 자, 그리고 1일에 분뇨 600kL씩을 처리하는 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24시간 균등 연소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열량을 계산하시오. 단 메탄가스의 발열량은 6000kcal per m의 삼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탄가스의 발열량이 얼마냐면 6000kcal per m의 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일에 분뇨를 얼마씩 주입하느냐면 600kL씩 주입을 해요. 그죠? 자, 600kL씩 주입하는데 여기서 킬로리터라는 단위가 뭐와 동일하냐면 미터의 삼성하고 단위가 동일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꿀 때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거든요. 리터와 미터의 삼성은 10의 3성이에요. 그게 킬로가 들어가니까 킬로리터와 미터의 삼성은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은 킬로리터. 그럼 여러분들이 600kL는 600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하루에 24시간 연소시켜요. 그러면
하루는 24시간. 이 시간은 하루를 위에 놓고 24시간을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단위를 환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정답에서 분모의 단위가 시간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터의 삼성을 없애고 킬로칼로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없애고 킬로칼로리가 나와야 되니까 메탄가스의 발열량 6000kcal per 미터의 삼성을 곱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킬로칼로리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메탄가스의 부피는 분뇨 투입량의 몇 배? 8배. 자, 메탄가스의 부피는 투입 분뇨의 8배. 다시 말해서 분뇨에 비해서 메탄가스는 8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뇨는 이 값이 분뇨잖아요. 그래서 이 값에 8배가 메탄가스니까 마지막에 8배를 반드시 곱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2 곱하기 10의 6성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소화 후의 설러지량 계산이에요. 소화 후라는 것은 처리 후. 우리가 소화라는 것은 설러지를 처리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러지 처리 후에 설러지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화 후의 설러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화를 시켜요. 그죠? 현기성 소화를 시켰어요. 현기성 소화를 시키게 되면 발생되는 남아있는 설러지량이 있을 거잖아요. 소화했다고 해서 처리했다고 해서 100% 처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설러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VS라는 유기물, 휘발성 고형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FS라는 잔류성 고형물, 무기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VS라는 유기물은 제거되는, 소화되는 그리고 분해가 되는 물질이고 반면에 FS라는 무기물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소화 후의 설러지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남아있는 설러지에 VS와 FS가 있거든요. 그래서 VS하고 FS를 더해요. 더한 다음에 소화 후의 함수율을 보정하시면 돼요. 자, 소화 후의 함수율이 P예요. 그래서 100 나누기 100 P, P라는 게 함수율, 수분의 퍼센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설러지는 수분하고 고형물로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고형물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100 P라는 것은 TS라는 고형물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이 주어지게 되면 100 P 대신에 고형물의 농도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반면에 함수율이 나오게 되면 100 나누기 100 함수율을 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잔류하는 소화 후에 남아있는 제거되지 않은 VS와 FS를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VS와 FS를 계산을 한 다음에 소화 후, 처리 후에 설러지의 함수율을 조사해보면 함수율이 나오겠죠? 이제 문제는 주어지겠지만 그 함수율을 마지막으로 100 나누기 100 함수율로 보정을 하게 되면 계산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같이 사용하는 공용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0번. 고형물 중에서 VS라는 것은 유기물 또는 휘발성 고형물, 분해되는 물질입니다. VS의 60%이고 함수율이 97%인 농축 설러지 100m의 삼성을 소화시켰다. 소화율이 VS 대상으로 소화라는 것은 분해되는 거죠. FS는 분해가 안 됩니다. 잔류성 고형물, 무기물이기 때문에 분해는 VS만 되죠. 자, VS는 50%가 분해돼요. 그리고 소화 후에 함수율이 95%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전에는 97%였는데 처리 후에는 수분이 95%가 됐죠. 소화 후의 설러지량을 계산하시오. 설러지의 비중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소화후라는 것은 처리 후라는 뜻이겠죠. 그죠? 처리 후에 VS량과 FS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이 설러지 얼마요? 100m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100m의 삼성 중에 우리가 VS나 FS는 고형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상에서는 수분과 고형물 중에 한 개만 딱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농축 설러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97%예요. 그러면 고형물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97이니까 3%가 고형물이에요. 따라서 100m의 삼성 중에 3%가 고형물. 3%는 0.03이죠.
자, 이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몇 퍼센트? 휘발성 고형물이 50%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휘발성 고형물이 50%가 아니고 휘발성 고형물이 50%가 소화됐다고 나와 있어요. 소화율이라는 게 분해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50%가 분해됐으니까 남아있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남아있는 거는 50%. 그러면 고형물 3%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VS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VS는 고형물 중에서 60%를 차지해요. 그래서 고형물 3% 중에서 0.03 중에서 60%, 0.6. 그리고 제거된 값은 50%. 그래서 50%가 제거됐으니까 1-0.5 또는 0.5를 하셔도 되죠. 남아있는 VS는 0.5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0.9m의 삼성이에요. 자, FS입니다. FS는 100m의 삼성의 농축 설러지 중에서 고형물이 3%, 0.03. 그러면 고형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유기물과 고형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기물이 60%니까 무기물은 몇 퍼센트가 돼요? 무기물인 FS는 40%가 되는 거죠. 40%. 그럼 무기물은 분해가 되느냐? 분해되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1.2m의 삼성의 무기물이 남아있어요.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소화설러지량은 0.9m의 삼성 플러스 1.2m의 삼성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그래서 처리 후의 함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95%. 따라서 P자리에 95%를 대입하면 42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개념을 잘 정립을 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기성 소화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기성 소화의 특징을 봤잖아요. 그래서 현기성 처리의 특징의 반대가 호기성 소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운전이 쉬워요. 반면에 현기성 처리는 운전이 어렵죠. 자, 그리고 단시간에 소화가 가능해요. 단시간에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소화 시간이 빠르다, 처리 시간이 빠르다는 소리겠죠. 반면에 현기성 소화 같은 경우에서는 소화 시간이 느려요. 그죠? 소화 시간이 느리다는 것은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비료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기성 처리는 비료의 가치가 낮아요. 자, 그리고 상층액의 BOD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상층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이죠, 액. 그래서 액체에 우리가 BOD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처리가 잘 됐다는 소리예요. 처리 효율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현기성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액 자체를 다시 호기성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운전이 쉽고 상징수의 수질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처리 효율이 현기성 처리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에 보시게 되면 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우리가 슬러지 자체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반면에 섞여서 처리하는 현기성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발생되는 슬러지량이 상당히 작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소화 슬러지의 탈수성이 불량합니다. 아무래도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덩어리져서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러지에서 우리가 탈수를 시켰을 때 탈수가 잘 안 돼. 반면에 이제 현기성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슬러지량이 적게 발생해요. 섞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 그래서 탈수가 용이하게 일어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슬러지를 우리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를 시키게 되면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쉽게 구별이 될 거예요, 이제. 자,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현기성 소화 공법에 비해서 호기성 소화 공법이 갖는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호기성 소화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값은 상등액의 BOD 농도가 어때요? 낮아요. BOD 농도가 낮다는 소리, BOD가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BOD 농도가 낮다는 소리는 처리가 잘 됐다는 소리야? 처리가 잘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처리가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소화설러지량이 어때요? 많아요. 많고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탈수도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소화설러지의 탈수성이 좋다. 탈수성이 좋은 것은 뭐예요? 현기성 처리.
반면에 풀에도 있는 것처럼 호기성 소화는 탈수성이 나빠요. 자, 그리고 운전이 쉽죠. 반면에 현기성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운전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현기성과 호기성 두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